한국에서 걸려온 손자의 전화. 미국인 할머니가 경악한 이유. 여러분은 미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통금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시카고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밤 10엔 이후부터는 보호자 없는 단독 외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오후 6시부터 통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현지의 상황을 모르는 한국 분들이시라면 도대체 얼마나 치안이 안 좋은 거냐며 의구심이 생기실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치안에 아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현지 상황을 모르고 있던 미국 할머니에게 있었던 어느 해프닝입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밤늦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딸에게 호되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국에서 5년 가까이 살고 있는 켈리스라고 해요. 저는 미국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악착같이 공부하여 뉴욕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뉴욕 외곽 쪽에 살고 있던 회사원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던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신혼생활까지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몰랐기에 혹시나 그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보내자고 하면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때만 해도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었지요. 남편은 제가 한국 얘기만 꺼내면 극도로 질겁을 하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에 가기 싫어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만 살다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 힘든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국이 오히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은 북한과 비슷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는 제가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다며 호탕하게 웃더군요. 그렇게 그는 저를 한국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죠. 특히 한국의 화장품들을 모조리 쓸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된 곳이었죠. 심지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우리 미국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질서는 물론이고 지은 지 1년도 안 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한 후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뀐 채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낳고 행복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틈날 때마다 아이를 보러 방문하셨고 저희 부부를 위해 힘든 육아도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아이는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따르고 좋아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하고 싶은 사업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한국행을 망설이지 않고 짐을 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인 것과는 별개로 타지 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시설도 미국보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문화가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한국어 대화도 남들 앞에선 머리가 새하얘지며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하나하나 공부하는 자세로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외국인 지원센터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제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처음엔 한국 살면서 정신없이 사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점점 적응하니까 한국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놀랐던 건 빠른 서비스나 택배였어요. 일단 택배가 집 앞에 높게 쌓여 있어도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남의 집 앞에 아무리 비싼 물건이 놓여져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죠. 또한 한국의 택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한 혁명이죠. 덕분에 밤늦게 인터넷으로 장을 보아도 다음날 아침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개인적인 연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처음엔 제 연락처로 택배 문자가 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이젠 택배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도 굉장히 빠르죠. 미국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절차도 복잡하고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여유로워요. 고객들은 급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 긴 과정이 고작 며칠 안에 다 끝나는 마법이 일어나요? 그렇게 적응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일까요? 첫째 아들 제이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해리도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학은 저희에겐 걱정거리였어요.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잘 놀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외국인이라고 놀리는 못된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도 생김새가 달라서 아이들이 놀란 티를 내는 바람에 아들 제이슨이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더 신경 쓰였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이슨은 입학 이후 내내 늘 울상인 채로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애써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감정 정도만 물어봐 주었죠. 아이의 일이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고를 묻자 제이슨은 아이들이 반드시 자기 생일 파티를 열라고 했다며 자기는 열기 싫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애써 그 아이들이 너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거라며 제이슨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제이슨의 생일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소심하게 인사를 하면서 집에 들어왔죠. 외국인 엄마인 저를 보고 놀란 듯 보였어요. 그 아이들은 제이슨을 괴롭힐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들은 울상이었어요. 전 눈치를 보며 잘 놀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꼼지락거리더군요. 전 혹시 못된 장난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꺼낸 것은 놀랍게도 작은 조각 케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서투른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죠. 해피 버스데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한 생일 선물도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감동받은 듯 울었고 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의 속마음은 사실 제이슨을 위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친구들은 당황하며 왜 우냐고 제이슨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꼭 생일 파티를 열라고 했지만 사실 난 싫었어.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그러자 친구들은 손사래를 치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너와 친해지고 싶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생일 파티라도 꼭 열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제이슨과 친해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귀여운 꼬마 아이들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며 제이슨과 단짝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이슨은 한국어가 부쩍 늘었고 어느덧 한국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이에게 작은 심부름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작은 마트가 있었거든요. 대신 엘리베이터까지는 함께 내려간 후 멀리서 지켜보는 식으로 했었죠. 처음에 아이는 작은 심부름도 서두르지만 곧 잘 해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면 마트 아주머니께서 제이슨을 알아보고 귀엽다고 예뻐해 주셨죠. 제이슨이 혼자 와서 물건도 잘 사고 거스름 돈도 꼼꼼하게 챙긴다며 아주 똑 부러지는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정한 이웃분이 저희 제이슨을 따뜻한 눈빛으로 늘 바라봐 주시고 계셨으니깐요. 아들이 어린 나이지만 잘 해내는 것 같아 저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아들이 하나씩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수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니 제이슨이 물건을 훔치는 것 같아 결국 아이를 따끔하게 혼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주머니가 공짜로 준 거라고 했죠. 전 그 말을 믿지 않고 이젠 거짓말까지 하냐며 더 크게 혼냈었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아주머니 그동안 훔쳐간 걸 변상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초콜릿과 사탕들은 모두 본인이 챙겨준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진 채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한국의 인심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말이죠. 본인의 아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매번 간식을 챙겨줄 정도로 애정이 넘치는 나라에 산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턴 시장에 가서 어쩌다 덤을 받았을 때 이게 한국의 정이지 하고 느껴요. 그렇게 한국에 완벽 적응해서 살던 중 친정엄마의 생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무슨 선물을 줘야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아들 제이슨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싶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돼지 저금통을 흔들며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어릴 땐 주로 친정 엄마와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와도 가까운 사이거든요.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바로 선물을 사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아이를 말릴 수 없었죠. 못 말리는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렇게 저금통을 뜯고는 동생과 함께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심부름을 자주 하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녀도 될 만큼 길을 익힌 상태였어요. 그때는 저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한국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끔찍하게 아낀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사러 가게 냅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웃긴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빵빵 터지는 일이네요. 아이는 선물을 사다가 할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화를 걸어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아마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7시면 미국 저희 집에서는 새벽 6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친정 엄마가 전화가 오는 걸 듣고 깜짝 놀라셨었겠죠? 새벽부터 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전화를 받아보니 어린 손자는 부모도 없이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해가 지고 나서 아이를 그렇게 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미국에선 우리 아이를 잡아가라고 하는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고 친정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고 만 것이죠. 친정 엄마는 제이슨과의 전화를 끊지 않고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바로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제게 역정을 내렸죠. 내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건지는 아냐며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얘기를 듣고 금방 그 상황이 이해가 갔죠. 이해하고 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치안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고 친정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니까 말입니다. 전 그 일을 엄마에게 설명하느라 아주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완전 한국인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미국이었다면 바로 집 앞이라고 해도 아이를 내보내지 않았겠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잘 모르는 친정 엄마 덕분에 일어난 웃긴 해프닝이었습니다. 전 그 일 덕분에 어머니께 드릴 좋은 선물이 떠올랐어요. 서울역 그것은 바로 한국에 초대하는 것이었죠. 서울역 장담하지만 엄마는 아마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될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생신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하셨고 두 눈으로 한국을 직접 경험하신 뒤에야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죠. 이 계기를 통해 한국 생활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항상 한국에 감사하며 두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손자가 밤늦게 나홀로 외출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아주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손자들이 걱정된 나머지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호되게 호통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주변이 미국 같은 위험한 나라였다면 절대로 아이를 홀로 두진 않았을 텐데요.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한국에 적응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의 외출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먼 거리도 아니었고 어쩌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안전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어디에서 어떤 괴한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밤늦게 외출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일을 통해 친정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게 되었다고 하니 기분 좋은 해프닝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길 스페셜 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